안녕하세요. 월드엑시스입니다. 오늘 강좌는 22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완강을 앞두고 아직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룸들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오디오 믹싱 룸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성장 동영상을 만드실 때 이 믹싱 룸을 이용해서 딱히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에서 제공되는 기능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믹싱 룸으로 가지 않고 오디오 클립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다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믹싱 룸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디오 클립을 이용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다른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오디오 파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추가를 해 뒀네요. 여러분들은 이 미디어 룸에 아무거나 mp3 파일 같은 거 하나 추가하시고요. 자, 그것을 드래그해서 오디오 트랙에 추가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오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기능 단추 표시줄에 보시면 다듬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다듬기라는 이름의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오디오의 파형을 보시면서 좀 더 정밀하게 오디오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드래그하면 타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영역을 확대 축소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디오를 편집하실 때 이 파형이 큰 부분 있죠. 이 파형이 큰 부분은 그 부분에서 음량도 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생 버튼 클릭하시고 재생을 하시면서 이 오디오 파형을 같이 참고해서 편집하실 수 있고요. 지난 시간 슬라이드 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도 마크 인 그리고 마크 아웃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해서 들으시면서 이 오디오 파형을 참고해서 눈으로 또 보시면서 전체 오디오 클립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마크 인 또 마크 아웃 해서 사용하실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편집해준 그 길이만큼 오디오 클립이 편집돼서 이렇게 트랙에 표시가 됩니다. 오디오 클립을 타임라인에 추가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끊어서 편집하기 쉽지 않을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재생해서 들으면서 오디오 파형을 눈으로 보면서 좀 더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정밀하게 편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오디오 다듬기 그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음성 해설 기록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레이션 녹음하는 곳이죠. 먼저 이 오디오 클립 잠깐 지우고요. 자, 네이처 MPG 이런 거 일단 좀 트랙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음성 해설 기록 작업 룸 이것을 클릭하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편집하시고요. 그 영상에서 어느 부분에 맞춰 나레이션을 녹음해서 넣고 싶으실 때는 나레이션이 들어가길 원하는 시점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곳이 그 시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시점에 이렇게 타임 슬라이더를 두시고요. 레코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레이션을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여러분의 PC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슬라이더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더를 조정하시게 되면 녹음되는 소리의 그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녹음하실 때 소리가 좀 더 크게 녹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오디오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여기서 장치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 풀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입력 장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장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택된 장치가 이 아래 박스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 프로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프로필 항목에서는 여러분들 녹음하실 때 그 녹음의 음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특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이거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는 녹음할 때 음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과 관련된 그 프리셋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주파수가 올라가는데 아래로 갈수록 음질은 좋아지지만 그 녹음된 파일의 용량은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에는 22.5kHz 16비트 모노 이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음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옵션을 더 상향 조정해서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 환경 설정이라고 있죠. 자, 버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도 보시면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레이션을 녹음하실 때 녹음 시간을 미리 제한을 해두고 싶을 때에는 시간 제한에 체크하시고요. 자, 이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녹음을 하시게 되면 정해진 시간 동안 녹음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종료됩니다. 이 아래에는 세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녹음하지 않고 3초 정도의 대기 시간을 두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음하시고 난 다음에 녹음된 나레이션의 앞뒤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자동으로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취소 누르고요. 다음으로 이것은 레코딩 버튼입니다. 이 아래에는 기록 작업 시 모든 트랙 음소거라는 기능이 있는데 나레이션을 녹음할 때 이 트랙에 여러분이 편집 중인 영상이 있겠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오디오 클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때 재생이 되면서 그 오디오 클립들의 소리가 흘러나올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로 흘러나온 소리가 여러분의 마이크로 또 녹음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 스피커로 흘러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들의 나레이션만 깔끔하게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나레이션을 녹음하실 때에 이 트랙에 있는 오디오 클립들은 소리가 나지 않고 묵음 처리가 됩니다. 음소거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타임 슬라이더 여기에서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쪽 트랙입니다. 음성 해설 기록 트랙. 자, 레코드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클립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정지를 누르게 되면 처리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조금 전에 녹음된 그 목소리 있죠. 제 목소리 그것이 웨이브 파일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클립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은 미디어룸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있죠. 캡처 괄호 2.wav 여기에 자 똑같은 이름이죠. 조금 전에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한 제 목소리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이 파워 디렉터를 통해서 오디오 파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오디오 파일이 여기에 지금 클립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 미디어룸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각 파일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 메뉴에서 가장 아래쪽에 속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속성이라는 이름의 그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파일에 파일이 놓여 있는 위치 그리고 유형, 크기, 뭐 만든 시간 또 뭐 파일의 특성에 따라서 뭐 오디오면 오디오, 유형은 뭐 웨이브, 길이, 뭐 샘플링 속도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레이션을 녹음하신 다음에 그 나레이션이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찾아서 따로 보관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오디오 파일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속성 탭을 클릭하시면 자, 그 파일이 현재 위치한 경로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 경로를 찾아가시고 거기에는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백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룸에 있는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클릭한 다음에 속성 들어가 보면 자, 비디오, 오디오 각각 정보들이 표시되고 여기에 파일 위치라고 표시되면서 경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파일을 찾아서 백업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나레이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은 챕터룸인데
이 챕터룸은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부분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은 비슷해요. 챕터를 추가해 주고 싶은 시점에 자 슬라이더를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서 C+라는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면 챕터 추가되고 이 챕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지우고 싶으면 C- 클릭하면 챕터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 챕터는 나중에 디스크 만들기 모드로 이동하셔서 DVD 타이틀을 만드실 때 챕터 메뉴에 표시가 돼서 내비게이션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에는 이제 자막룸이 있어요. 자막룸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는 디자인을 해서 사용하는 타이틀 자막과는 좀 다른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인 번역 자막 같은 것을 넣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외국 영화 받아보시면 거기에 한글 자막 같은 거 같이 딸려오죠. 자, 그와 유사한 자막, 그런 형태의 자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영상에 자막을 입력할 때에도 뭐 다른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만 자막이 들어갔으면 하는 원하시는 위치가 있겠죠. 자, 그 위치로 타임 슬라이더를 이동을 해 둡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자막이 등장하도록 하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자 번호 1번이라고 써 있고 자막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자막 클립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본 자막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이제 이 자막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이 변경해주고 싶겠죠? 자, 이걸 그대로 쓰실 이유는 없겠죠? 이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자,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라고 써 있는데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자막 룸 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1번 있습니다. 여기 클립 있죠? 자, 여기 이 클립에 대응되는 1번에 대응되는 1번 자막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 텍스트 박스가 하나 이 자리에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원하시는 문구를 입력해서 넣으시면 돼요.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엔터를 입력하셔서 줄바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라진 건 아니고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위로 향하는 방향키, 자 그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줄바꿈 돼 있을 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시면 줄바꿈 하시면서 원하시는 문구 입력하실 수 있고요. 편집이 다 끝났다면 이 빈자리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된 내용이 반영돼서 자막이 수정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제대로 입력이 됐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막의 글꼴을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고 싶으실 때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T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글꼴, 뭐 크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정렬 방식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직접 하나하나 해보면 아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꼴, 크기 이런 것들 반영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막을 넣을 때는 그 자막이 시작했으면 하는 그 위치에 슬라이더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자막을 입력했죠. 여기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요. 이렇게 해서 자막이 등장하는 시점을 지정을 해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자막이 사라지는 시점도 조정을 해줘야 될 텐데 사라지는 시점은요 보통 사진 클립 같은 거 조작하실 때와 똑같습니다. 이게 자막 클립이거든요. 자, 이 클립을 편집하고 싶으신 자막 클립을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뒷부분에서 자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이렇게 포인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자막을 입력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만들어 놓은 자막 클립을 지우고 싶을 때에는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자막 클립을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에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 보통 한 편이 한 120분 정도 되죠. 그러면 이 트랙을 많이 축소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넓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막을 만들었을 때 이 자막 클립 자체가 잘 안 들어옵니다, 눈에. 너무 작아져서. 그럴 때는 원하는 자막을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하는 것도 번거롭고 불편해요. 여러분들 PIP 디자이너에서 이전 키프레임으로 다음 키프레임으로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버튼이 있었죠. 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화살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 자막으로 다음 자막으로 그렇게 이동시켜주는 버튼입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만드신 자막을 자막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에는 맨 오른쪽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SRT라는 확장자의 포맷으로 여러분들의 자막을 세이브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세이브해서 만들어 두신 자막을 언젠가는 또 수정하고 싶으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어 두신 자막을 불러오신 다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막룸도 이 정도로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IP 개체룸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PIP는 건너뛸까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다뤄볼게요. 자, PIP 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PIP 개체룸에는 두 가지 종류의 PIP 개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런 말풍선 같은 것처럼 대화상자라고 여기서는 지금 이름을 지어줬죠. 이제 이런 종류의 PIP 개체들이 있는데, 자, 먼저 이걸 좀 볼게요. 이런 거는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대화상자 같은 PIP 개체들은 뭐 어떤 거는 뭐 클릭해보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자, 페이드 아웃 되고 있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말풍선 같은 것들은요, 이런 PIP 개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싶으실 때는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위에 말풍선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PNG로 저장하고요. 이 PNG 파일을 파워 디렉터 미디어 룸으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 룸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신 그 말풍선 PNG 파일 있죠. 그 파일을 트랙에 추가합니다. 트랙에 추가한 다음에 이걸 PIP 디자이너를 통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쓰실 경우에 이게 사실 이 PIP 개체룸에 있는 이 그 대화상자 같은 PIP 개체들과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말풍선 같은 이런 것들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그 대화상자 같은 PIP 개체 말고요. 조금 특별한 다른 또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페인팅 디자이너라는 그 이름의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인팅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또 다른 디자이너가 이렇게 열립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이 왼쪽에서는 브러쉬라는 이름의 항목이 있고 여기서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클릭해서 보면 이 선택된 브러쉬에 대해서 그 모양이 이 아래쪽에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고요. 다른 것도 선택해 볼까요? 자, 클릭해서 보면 브러쉬 모양이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바뀌고 이 아래에서는 이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브러쉬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총 6개의 브러쉬가 있는데 다들 그림을 그려주는 브러쉬지만 이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이 브러쉬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지워주는 지우개 브러쉬입니다. 이것은 좀 용도가 달라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브러쉬 종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두께를 여기서 조정하시고 여기서는 브러쉬의 색깔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레코드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해보기 전에 자, 잠시 취소 누르고요. 트랙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지우고요. 지금 그 챕터 트랙과 자막 트랙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감추는 법 아시죠? 자,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춰지죠? 이제 이 상태에서 샘플로 사용할 사진 한 장을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자, 미디어 룸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아기 사진을 한 장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트랙에 올리고 자, 그리고 이 사진과 함께 작업을 해볼게요. PIP 개체 룸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자, 이 버튼 페인팅 디자이너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슬라이더가 위치한 상태에서의 화면이 표시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브러쉬 종류, 그리고 두께, 그리고 여기서 색깔 적절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 골라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레코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이 화면에 대고 여러분들이 글자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좀 삐뚤삐뚤해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글자를 다 쓴 다음에 이제 정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자, 재생. 너무 천천히 이동하고 있죠? 제가 좀 빠르게 드래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그러니까 레코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가 이 화면에서 글자를 써주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주면 그 과정이 전부 녹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녹화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정지 버튼을 누르는 동안 그 사이에 이 화면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글자를 쓰건 또 그림을 그려주건 그 작업한 내용들을 파워 디렉터가 기록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화를 해두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타임 코드가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타임 코드는 현재 슬라이더가 위치한 그 타임 코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타임 코드는 이 전체의 시간 길이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죠? 자, 전체 시간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 글씨를 썼죠. 이 상태에서 다시 레코드 버튼을 또 클릭하게 되면 이게 전체 시간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어서 추가로 기록되는 작업들을 또 녹화를 누적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번에는 그 추가로 녹화를 해서 이 글자 밑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볼까요? 자, 또 레코드 버튼 클릭하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어서 타임 코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밑줄을 이렇게 그어 주겠습니다. 자, 보셨죠? 재생을 해보면 너무 느리니까 일단 자, 이렇게 누적해서 기록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앞서 작업한 내용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에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휴지통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조작으로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작업이 재설정된다고 나오죠. 자, 확인을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서 작업한 내용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사라졌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요, 한번 지우면 다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Z 안 되고 여기서는 이 위에 화살표도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뭐 실행 취소, 다시 실행, 그러니까 컨트롤 Z, 컨트롤 Y죠. 이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휴지통 버튼 클릭하실 때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되살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좀 써보겠습니다. 자, 레코드 버튼 클릭하고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정지 버튼 누르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고 다 마쳤으면 이제 여기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PIP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사랑해라고 제목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랑해라는 이름의 템플릿 생겼죠. 자, 미리 보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랑해라는 이름의 템플릿을 비디오 트랙에 추가하면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생도 한번 해볼까요? 자, 재생을 해보면 자, 글자가 써지고 있죠. 근데 너무 천천히 움직여요.
자, 일단은요. 이 정도로 조정을 해두고,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만든 이 사랑해라는 그 개체, 템플릿 있죠? 이것은 그 PIP 개체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히 페인팅 개체 또는 손그림 개체라고 부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페인팅 디자이너에서 레코드 버튼 누르고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써준 글자나 그림, 그려준 그림 같은 이런 것들을 녹화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개체죠. 근데 이 페인팅 개체, 이것을 트랙에 올렸을 때, 자, 이 클립은, 이 페인팅 클립은 다른 뭐 사진 클립이나 동영상 클립하고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길이의 클립인데 이 클립의 뒷부분이나 앞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아주 짧게 지금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는데 이처럼 클립의 길이를 어떻게 조정을 해주든 이 클립의 시간 길이 안에서 녹화된 작업 전체를 다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립을 이렇게 짧게 줄여주면 아까 사랑해라는 글자를 제가 화면에 썼죠. 그 글자를 쓰는 동작 전체가 이만큼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므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재생해 볼게요. 자, 재생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훨씬 빠르게 진행되죠. 동영상 클립 같은 경우에는 클립의 길이를 조정을 하면 조정해준 만큼 원본 전체 중에서 일부만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 페인팅 개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클립의 그 길이를 우리가 조정해서 느리거나 또는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중간에 끊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지정해준 클립의 그 시간 길이 안에서 애니메이션 작업 전체가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디오로 치면은 빨리 감기, 천천히 감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 클립을 좀 제가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다시 페인팅 디자이너를 열어주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은 사실 투명한 배경 위에 뭔가를 써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아기 사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기 사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배경이 투명한 겁니다. 여기 미리 보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시되고 있죠. 체크무늬로 되어 있죠. 그 위로 지금 브러쉬로 그렸을 때 그 선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취소 누르고요. 이 클립도 제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페인팅 디자이너 하나 열어줄게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상태였어요. 투명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글자를 써주고 그렇게 되면 자, 배경이 투명하니까 뭐 입자나 타이틀하고 유사한 케이스죠. 투명한 배경 위에 거기에 뭐 입자를 뿌려주고 타이틀을 입력을 하고 또 페인팅 디자이너로 뭐 손그림 개체 글자 같은 거 써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편집 중인 영상 위에 얹으면 배경은 투명하니까 그 위에 뭐 글자나 타이틀이나 입자가 올려지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요. 다시 클립을 이렇게 추가해 놓고요. 페인팅 디자이너 자,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자,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지우기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제 역으로 이 화면이 너무 빨간색이네요. 부담스럽게. 자, 파란색으로 좀 바꿔줬고요. 이 지우기 모드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역으로 이 화면 전체가 브러쉬 색깔로 가득 채워집니다. 동시에 자, 보시면 이때는 이 브러쉬는 지우개 브러쉬로 딱 고정이 돼요. 다른 거 선택 안 됩니다. 자, 지우개 브러쉬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녹화를 누르고 그 전에 잠깐만요. 자, 브러쉬 크기를 좀 키워줄게요. 이 정도로 해놓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클릭하고 자, 작업을 해줘 볼게요. 해주게 되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반대로 화면을 가득 채운 배경색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워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쓰는 건지 아시겠죠? 정지 누르고 재생해보면 이렇게 뭐 이용해서 이런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장 동영상, 돌잔치 영상 만드실 때 괜찮은 화면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까먹은 게 있네요. 자, 일단 지우기 모드 체크 풀어주고요.
자,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녹화 버튼 누르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정지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누적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또 정지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실행 취소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한 단계씩 취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누적해서 그려주고, 누적해서 또 그려주고, 또 누적해서 그려주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실행 취소를 누르게 되면 한 단계씩 이렇게 취소가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작업하실 때 한 번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잘게 쪼개가면서 작업하시고, 조금 해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실행 취소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22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유용한 몇 가지 팁들을 묶어서 강좌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파워 디렉터 강좌는 일단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멋진 영상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